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TV. 우리 북대구 센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추운 날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그동안에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연말까지 무사히 이렇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우리 북대구 센터 식구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또 우리 시작하면서 강영모 센터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KDFS 사원을 위한 안전교육 금년에 우리가 열심히 했잖아요. 교육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북대구 센터 식구들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같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 우리 네 번째 교육입니다. 우리 북대구 센터 이제 식구들하고 2시부터 1시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친절한 서비스의 기적 사례를 먼저 알아보고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안전을 위하여 혁신해야 할 빨리빨리 문화를 같이 알아볼게요.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본받아야 할 선진 기업의 문화 사례를 같이 공부할 거고요, 안전과 건강을 위한 체력 관리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친절한 서비스의 기적 사례예요.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사례는요, 조중훈 씨 사례예요. 이 조중훈 씨가 청년 때 친절을 베풀어 가지고 그 친절을 베푼 사건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만나 가지고요,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게 됐는데, 이 사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중훈 청년은 20대 중반 청년 시절에 낡은 트럭을 한 대 샀어요.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톡톡 털어서 낡은 트럭을 한 대 사가지고 미군 부대 영내에 청소를 하고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쓰레기를 다 모아서 이렇게 이제 낡은 화물차에 실어다가 하치장에 갔다가 이제 버리고, 이런 일을 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주 친절해가지고 주변에서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한 번은 이제 인천에 출장을 갔다가 서울로 되돌아오는 길인데, 길가에 웬 승용차가 한 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고장난 차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걱정돼 가지고 그 고장난 승용차 뒤에다가 이 낡은 화물차를 갖다 이렇게 세워놓고 내려서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외국인이고 여성인데요, 차를 운행해서 가다가 차가 갑자기 멈춰 섰는데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부탁을 하는데, 그때는 이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어떻게 연락할 방법도 없고 그냥 애를 태우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딱 보니까 외제차고요, 새 차인데, 이거 고장 날 데가 없는데 이게 웬일일까 하고 보니까, 이게 고장 나면은 뭐 이제 연료를 좀 이렇게 부실한 게 들어가서 고장 나거나 이런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연료 계통을 쭉 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 원인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차를 이제 고쳐가지고요, 이제 고쳐졌습니다. 이제 운행해서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여성분께서 갑자기 너무 고맙다고 이 봉투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건네면서 너무 고맙습니다, 작은 성이지만 받아주세요 이러면서 봉투를 하나 이렇게 내미는데, 우리 봉투 이런 거 안 받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정도 친절은 보통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자동차 고치는 게 전문이 아니고 저도 이제 낡은 트럭을 한 대 운행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트럭이 워낙 낡은 거를 이렇게 이제 화물차를 운행을 하기 때문에 날마다 고장 나면은 날마다 고쳐가면서 운행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운전을 한다는 거는 고장도 고쳐가면서 운행할 수 있다는 그거 인정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걱정 말고 그냥 가시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또 고마운데 그냥 가기가 참 못하다 그러면서 그 명함이라도 하나 달라고, 나중에 이제 인연이 닿으면 이제 감사 인사 드리겠다고 해서 그 이제 명함을 하나 드리고 헤어졌어요. 헤어지고서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와가지고서는 찾아왔는데, 보니까 이 여성분께서 남편을 모시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부부 동반해서 찾아왔는데 이 남편분이 이마에 별을 번쩍번쩍 달고 왔는데, 딱 보니까
아, 이게 별이 여러 개인 거 보니까 미팔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군 최고 사령관 이렇게 와가지고, 아, 어제 너무 고맙습니다. 어? 제 아내가 아주 곤경에 처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그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아, 어제보다 더 두꺼운 봉투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아, 저 이렇게 봉투 안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이 정도 친절은 늘 이렇게 흔히 하면서 삽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래도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제 준비해 놓으라고 받아달라는 거를 이제 사양을 했고요. 저렇게 명분 없는 이런 돈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차 한잔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가 뭐 좀 도와드릴 일이 없냐 그렇게 이제 묻는데, 그때 딱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 한국에는 차려는 차가 딱 낡은 차들만 있고 쓸만한 게 없는데 미군 부대에서는요, 그 부자 나라니까 내육 연수가 되면은 이제 이렇게 폐차 불화 처분을 이렇게 이제 폐차 처분하는데, 그거를 이제 불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참여하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 이제 서류를 이렇게 갖추어서 제출하시고 거기에 이제 폐차 처분할 때 이거 이제 그 고물값을 내고 사는데 딴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내고 이렇게 이제 입찰해서 그걸 받아가는 거죠. 거기 이제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바로 다음 달에 이제 그 폐차 처분하는 화물차를 가서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이거네 얼마 내고 이렇게 이제 불화받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보니까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거를 이렇게 불화를 받아가지고요, 정비를 해가지고 그걸로다가 이제 화물 운송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때 이제 화물 운반량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면서 고속도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화물 운송 사업이 성장을 하게 되고요, 고기가 물을 만나가지고 그냥 막 사업이 잘 되는데, 또 마침 월남전에 이제 군수물자를 많이 수송을 하게 되는 그런 일도 맡아서 이제 이렇게 군수물자를 많이 수송하게 됐고요. 또 항공 관광 사업에도 이제 뛰어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업이 날로 번창을 했는데, 이분이 바로 그 조중훈 청년이 바로 이제 그 대한항공 한진그룹 창업주 겸 이제 회장이었죠. 근데 이분이 이제 연세 드시고 나중에 이제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현재 이 한진그룹이요, 우리나라의 재계 서열 14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조중훈 청년이 친절을 베풀면서 그게 인연이 되고 그게 발판이 되고 그게 기회가 돼서 놀랍게 성장을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국내 재벌 14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기적을 만났는데요. 친절로 인한 이 기적 사례가 조중훈 씨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요, 우리 북대구 센터 식구들이 친절을 베풀어 가지고요, 그런 어마어마한 인연을 만나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걸로 믿고요,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북대구 센터 식구들 모두 이런 친절로 이런 희망을, 이런 성공의 희망을 가지신 분들은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그런 복을 받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천 빌딩의 김영림님, 진성열 씨 같이 호응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친절로 어마어마한 기적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친절을 잘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고객 응대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금기 행동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성의예요. 성의 없이 대처하는 거. 두 번째는 무관심이에요. 관심 없게 대처하는 거죠. 세 번째는 무책임이에요. 책임감 없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무예의예요. 예의 없이 무례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무표정이에요. 표정 없이 대처하는 것도 안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성의예요. 성의 없이 대처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이제 그 최근에 사례를 보면은요, 우리 동네 그 마을버스가 이제 친절히 버스를 운행하겠다고 막 약속을 하고 막 밀어붙였어요. 근데 이제 운전기사가 이렇게 운전하면서 손님이 탈 때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런 인사를 하는데, 고객들이 뭐 꼭 그렇게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니에요.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점점 기운이 빠지고 점점 더 이렇게 위축이 돼가지고요. 그냥 신용만 하는 거예요. 사장이 하라고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그냥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예 그냥 쳐다도 안 보고 기어 들어가는 모기 소리 같은 걸로 그냥 이렇게 우뭉얼우뭉얼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인사가 아니에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그냥 웅얼웅얼 이제 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이건 성의 없이, 이렇게 성의 없이 대처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고객을 응대할 때는 정말 성의껏 대처를 하면은 느낌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의껏 대처를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무관심이에요. 관심을 가지면은요, 관심을 가지는 만큼 알게 되고요, 아는 만큼 친절하게 서비스가 가능해요. 우리가 이제 근무하는 우리 건물에 어떤 건물, 어떤 부서가 들어와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이 근무하는지 대략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은 알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 북대구 센터 식구 여러분들도 옛날에 이제 과거에 결혼 전에 결혼할 상대방 배우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어요.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마음을 얻어가지고 평생 배필로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시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셨잖아요. 자, 그거 똑같이 하기는 어렵겠죠? 한 절반이라도 이 직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은요,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만큼 보이고요. 보이는 만큼 알게 되고, 알게 되는 만큼 친절하게 안내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관심이 없잖아요. 10년을 근무해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처해 주시는 거 당부드리고요. 세 번째는요, 무책임이에요. 책임감 없이 일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전문 경비실에서 딱 근무를 하면은 여기에 이제 모든 손님들 다 오면은 그냥 먼저 딱 발견하고 그냥 이렇게 먼저 인사하고 먼저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뭐 손님이 계속 줄지어 오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좀 이렇게 이제 좀 심심하게 이렇게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제가 이제 유난히 좀 관심 있게 좀 살펴보니까, 아니 정문 경비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옆에 사람이 다가와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가지고 왜 이러실까 하고 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글쎄 요 재밌는 거에 그냥 스마트폰에 빠져들어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만 앉아서 몇 시간째 이렇게 있다 보니까는 그냥 피곤이 몰려와서 잠이 와가지고 졸려워서 잠이 스르륵 들어가지고 한 2, 3분씩 찾아온 손님이 기다리도록 그냥 이렇게 꾸벅꾸벅 조는 분도 계세요. 이거 정말 책임감 있게 일한다면 이게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절대 근무 시간에 졸지 않는다고 막 큰 소리 땅땅 치는 분도 이렇게 이제 교육 시간에 보면은 가끔 이렇게 조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내가 근무하는 시간만큼은 책임감 있게 먼저 살피고, 먼저 발견하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폐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무예의. 예의 없이 행동하는 거죠. 무례하게 행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이고, 우리는 다 예의 바르게 잘 한다고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입니다, 이제 작년 이전까지는 제가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교육을 했었잖아요. 그 이제 방문해서 교육하느라고 막 이제 가다 보면은 막 2시간씩 막 운전해가지고 이동해서 가면은 이제 2시간쯤 운전해서 도착할 때 되면은요, 이제 화장실이 급해져요. 그러면 이제 차를 주차장에 갖다 얼른 세워놓고 부지런히 화장실에 가서 이제 화장실 볼일 보고 있으면은요, 이제 화장실 담당하는 여사님이 이렇게 이제 화장실 들어오셔가지고 막 칸마다 확인해가지고 이제 뭐 화장지 떨어진데 이제 교체도 해주고 이런 작업을 딸그락딸그락 하는 소리가 나요. 그런데 그때 이제 다른 분이 쫓아오셔. 김 여사 뭐해? 지금 교육받으러 오래. 그리고 이제 부르니까 이 여사님이 대머리 교수 왔대?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그냥, 내가 이렇게 안 보이면은 대머리 교수라고 놀리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나가면은 김 여사님하고 눈이 마주치면은
저 양반 저기 전에 금방 대머리 교수라고 부르는데 저 화장실에서 들었겠네. 그러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미안할까봐 제가 화장실 못 나가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이제 기다렸다가 그 이제 교육장으로 아니 뭐 교육받으러 오려면 가야지 뭐. 그리고서 이제 교육장으로 딱 가서 자리 잡은 다음에 화장실에서 나가가지고 아주 처음 보는 것처럼 이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는 얘기를 못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이 모르는 걸로 다 이제 안 보이는 사람한테는 맘 놓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귀가 듣는 이런 상황들이 늘 벌어질 수가 있고요. 눈에 안 보이는 사람한테도 막말을 해서는 이제 안 된다는 거. 좀 이렇게 이제 안 보이는 사람도 좋은 말로 표현해주고 그러는 이제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고객도 마찬가지거든요. 고객도 우리가 안 보일 때는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게 다 들린다는 거, 들릴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예의 바르게 하는 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무표정도 문제가 돼요. 무표정이요. 아무런 표정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이 강사도 힘들어요. 아니, 좀 이렇게 이제, 예,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예, 재미있습니다. 박수도 쳐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강사가 이제 신바람 나서 열심히 하는데, 그냥 아무 반응 없이 그냥, 아무리 좀 이렇게 좀 웃기는 얘기 하려고 애를 써봐도 아무 반응 없이 그냥 박수 치자 그래도 그냥 내가 평생 박수를 치나 보자 막 오기를 버티는 이런 스타일로 계시면은 강사가 힘들어가지고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냥 아무리 목소리를 키우고 아무리 애를 써도 반응이 없으면은 강사도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고객도 마찬가지로요. 그냥 이렇게 그냥 물어봐도 그냥 아무 표정 없이 이렇게 들어보고 그냥 계속 안으로 들어가시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얼마나 고객도 시큰둥하고 재미가 없겠어요. 딱 먼저 발견하고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예, 이쪽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편하게 이렇게 웃는 얼굴로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안내를 하면은 고객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아무런 표정의 변화 없이 기운 없이 아무런 표정도 없이 이렇게 대처를 하면은 고객이 실망하고요. 이렇게 정말 이 동네 너무 불친절하다고 이렇게 이제 불만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고객 응대할 때 금기 행동 5가지를 같이 알아봤는데요. 고객을 대할 때는 성의껏 대처하고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피고 아는 만큼 친절하게 서비스할 수 있고요. 책임감 있게 내가 근무하는 이 시간만큼은 내가 이렇게 확실하게 고객도 챙기고 친절하게 챙기겠다는 이 책임감. 그리고요. 예의 바르게 안 보이는 사람도 말 그렇게 그냥 눈에 안 보인다고 그냥 면전에서는 안 그러겠지만 그 대머리 교수 왔대? 뭐 이러면 이제 이거 참 듣는 사람이 굉장히 좀 이렇게 쑥스러워지고 불편하겠죠. 네. 재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청소 중인 복도에서 이제 넘어지는, 그래서 이제 다치는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건물 관리 서비스에서 제일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복도에서 급히 뛰어가다가 이 청소 중인 바닥에 이제 물기 때문에 미끄러져서 발목을 크게 다치는 이런 사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도 같은 통행로에서는 서두르지 않고 좀 천천히 이동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바닥에 물기가 있다. 그럼 이거는 넘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있다. 이거를 알고 분명히 제거를 서둘러 제거하는 거 필요하고요. 복도 청소할 때 미끄러질 위험이 있다면은 위험 안내 표지판을 미리 설치를 하고 시행을 하는 거죠.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복도 청소에서 이제 안전수칙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어떤 게 필요한가 하면은요. 일단 복도에 이제 통행 방해가 될 수 있는 장애물은 다 좀 제거를 해놓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물기가 있다. 즉시 이제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복도에서는 이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천장의 전등도 좀 이렇게 고장이 나거나 하면은 바로 이렇게 수리를 해서 이게 환하게 좀 정비를 해놓은 거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작업 중에는요, 이런 게 필요해요. 미끄럼주의 안내 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이제 이렇게 진행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락스 같은 화학물질 사용할 때는 보호장갑, 이거 보호장갑, 그리고 이제 보안경 이거를 필히 사용을 하셔야만 눈에 이제 락스물이 튀어들어가서 이 실명하는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죠. 그리고요. 청소 작업할 때는 이제 미끄럼 방지 작업화를 필히 착용을 하셔야만 미끄러져 넘어지는 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 사례는요. 계단 통행하면서 넘어져가지고 굴러떨어져 크게 다치는 이런 사고들이 우리 건물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사고예요. 자, 여기 계단에서 왜 사고가 많이 날까요? 이 계단에서 뛰거나 불안전한 행동을 해가지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요, 계단을 이용해서 중량물을 운반할 때는요, 앞에 시야 확보가 안 되거나 이렇게 이제 난간을 쥐고 이동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요, 청소 작업할 때는 작업 방법을 이렇게 좀 바르게 해야 되는데 올라가면서 청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개 막 내려가면서 청소를 하시고 뒷걸음질로 내려가면서 헛디뎌가지고 발을 헛디뎌가지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굴러떨어지는 이런 사고가 흔히 일어나거든요. 그리고요, 이 조명시설에 고장이 났을 때 특히 위험하게 돼 있습니다. 안전기준에 적합한 안전 난간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이걸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끄럼 방지 조치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 계단 끝부분에 그 고무 패드 설치하는 거 꼭 챙겨 봐 주시고요. 계단을 마른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고요. 액체를 흘렸다, 기름기를 흘렸다, 즉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 작업 중에는 작업자 외에는 출입금지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입금지, 청소 작업 중 이런 안내 표지판을 설치를 하는 거 필요하죠. 그 다음에 계단에서 헛디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라가면서 청소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개인 보호구를 이제 착용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안전화 신으시고 미끄럼 방지와 이거 신으시고 이제 보호 장갑 이런 걸 필히 챙겨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자, 이렇게 계단도 컴컴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요,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장시간 불안전한 상태로 작업을 하면은요, 여기 담 절리고 허리 삐끗하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작업 자세를 이제 바르게 해주셔야 되고요. 거기 무거운 거 운반할 때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시고요. 자, 우리 지금도 한번 해봅시다. 그냥 앉아 계시지 말고 이렇게 틈틈이 이렇게 이제 몸을 움직여 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완전히 스트레칭을 좀 틈틈이 해가지고 몸 상태를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스트레칭 해주시고 또 작업을 끝난 다음에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이렇게 딱 해서 한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 뒤로도 한번 젖혀주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쫙 뻗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몸에 뭉치고 이런 거를 풀어주셔야만 몸에 이상이 없이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엔 안전을 위하여 혁신해야 할 빨리빨리 문화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질 급하고 빨리빨리 서두르는 거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한국말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랍니다. 그래서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를 많이 좋아하고 서두르는 거죠. 그리고요,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 중에 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뭐 10층을 가겠다 딱 눌렀으면은 이게 이제 닫힌 버튼을 이제 한 번만 눌러야 되는데 닫힌 버튼을 3번, 4번씩 막 눌러가지고 이렇게 열린 버튼은 한 번만 누르는데 닫힌 버튼은 3번, 4번 눌러가지고 확실히 더 많이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한국 사람들이 음식을 주문하잖아요. 그러면은 30분 넘어가는 음식 주문한 걸 취소를 하고 승질내고 음식값을 안 준답니다. 그러니까 빨리 배달하려니까는 이 이륜차가 너무 서두르다가 고개 운전하고 난폭 질주하다가 사고를 많이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리버리한 외국인들은 하는 얘기가 한국 사람만 따라가라. 한국 사람들은 눈치가 빠르고 신속하게 이동하기 때문에 신속 이동의 선수들이다. 한국 사람만 따라가라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이 빨리 이동하는 건 잘하지만 그만큼 넘어져가지고 무릎도 까지고 하는 사고도 많이 만나는 게 한국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요, 이거 한국 사람만 이런 일을 당하는데 커피 자판기에다가 동전을 집어넣고 밀크커피 선택을 했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성질 급해가지고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종이컵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뜨거운 물이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내려오다가 뜨거운 물이 끓는 물이 튀어가지고서 여기 화상을 입어가지고요. 여기 한국 사람들만 이런 꼴을 당한답니다. 그래서
커피 주문했을 때 절대 손 집어넣지 말고 완전히 내려온 다음에 꺼내 드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화장실에 갈 때 성질 급해가지고요. 화장실 들어가면서 변기 가기 전에 미리 지퍼를 내리면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볼일을 다 본 다음에 나오면서 이 지퍼를 올리는데 그 올리다가 옷감이 끼어가지고서는 미처 안 올라가면은요. 이 소중한 걸 그냥 내놓은 채로 이 화장실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밖에 대기하던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것, 한국 사람만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한국의 남자들이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 화장실에 갈 때 특히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대처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운전할 때 로타리에서 빨간불이 들어와서 이제 차가 딱 섰어요. 파란불로 바뀌었어요. 근데 딴 생각하다가 미처 출발을 못하고 3초만 지나가면 뒤에 있던 차들이 빵빵거리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 운전자들이 초긴장의 연속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도 내고 그런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빨리빨리에 너무 그냥 서두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속도의 경쟁력이 돼가지고요.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큰 힘이 됐고요. 6.25 동란 직후에 우리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세계 최빈국에서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렇게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 오는 또 심각한 문제가, 심각한 폐단이 있어요. 빨리빨리로 인한 심각한 폐단. 서울 저 신촌의 와우 아파트, 그거 지을 때는 그냥 아파트 처음 지을 때는 안 되면 되게 하라, 하면 된다 막 밀어붙여가지고요. 아파트를 팍팍팍팍 이렇게 지었는데 사람들이 입주해서 들어가 사는데 이게 우르르 무너져 내려가지고 사상자가 72명이 나왔습니다. 여기 요 와우 아파트는 52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제가 이 동네에서 13년 살았어요. 여기 정말 보면 볼수록 참 안타까운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요, 여기 삼풍백화점, 이거는 이제 27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삼풍백화점은요, 지을 때부터 아주 졸속으로 강행을 했어요. 지면서 설계 변경하고, 지면서 설계 변경해서 한층 더 올리고, 증축을 한 데다가 또 무거운 장비를 갖다 막 올려놨다가 옮기느라고 막 위에 옥상에 금이 가고 막 망가졌는데, 그 깨진 채로 그냥 백화점을 영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백화점 영업을 한참 하다가 이게 우르르 무너져 내려가지고요. 사상자가 1000여 명이 나왔습니다. 되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로 인한 이런 심각한 폐단이 금년 초에 또 이렇게 광주 학동 건물 철거 붕괴 사고로 17명 사상자가 나왔는데요. 건물을 철거하려면 위에서부터 이거를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쉽게 하려고 밑에서 치고 들어가니까 이게 무너지면서 버스 정류장을 덮쳐가지고요. 그 지나가던 버스를 덮쳐서 17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금년도 초에 일어난 사고인데 광주 하정동에서 아파트를 짓는데 신축 아파트를 한층 이거를 단단하게 양생을 시켜가면서 지어 올라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3개 층을 파고 올려놓으니까 무너져 내려가지고요. 여기 막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하는 걸 보고 막 이제 도망을 갔는데 사상자가 6명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만 무너진 게 아니고요. 여기 무너지니까 이 건물 전체를 다 부셔가지고 철거를 하고 새로 지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손실이에요. 그리고 이 단지 전체를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요 한 동만 허는 게 아니라 옆에 동까지 다 헐어가지고 새로 짓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철거는 다 했어요. 이런 엄청난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로 인한 심각한 폐단이 사망자 수에서 나타납니다. OECD 국가 주요 국가의 산재 사고 사망률이 10만 명당 2.6명이 이렇게 이제 사망자가 나오는데 이게 OECD 평균이 2.6명인데요. 우리는 요거에서 3배 이상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산재 사고 사망률 1등입니다. 좀 불명예스럽죠.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사망 사고 나오는 거를 좀 이렇게 이제 방지하고 끊어버리자 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런 교육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또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 600년 전에 이 문제를 내다보셨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안전 전문가는 세종대왕님이셔요. 세종대왕님은 600년 전에 세종실록에 기록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매사에 빨리빨리 하고자 해서 정밀하지 못하니 어떻게 하면 무너질 염려가 없게 할까 연구해 보라고 어전 회의에서 그 정승 판서들한테 그런 지시를 했는데 그때 답을 다 못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600년 동안 계속 무너지고 점점 더 무너진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또 우리 선조들은요, 밥도 너무 빨리 드셔가지고 빨리 먹은 콩밥은 화장실에 가서 보면 콩알이 굴러다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콩밥은 특히 더 꼭꼭 씹어서 이렇게 이제 분쇄해서 드셔야 되는데 너무 밥을 급하게 빨리 막 먹는 바람에 이렇게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위장병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소화기 계통의 환자가 제일 많은데 이유는 맵게 먹고 짜게 먹는 것도 있지만은 이걸 너무 급히 서둘러 먹어가지고 빨리빨리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요, 제가 이제 철도 건널목에서 발견을 했는데요. 여기 가니까 이런 표지가 있더라고요. 3분 빨리 가려다 30년 먼저 간다는. 3분 빨리 걸려고 서두르다가 30년 먼저 아주 가버린다는 거죠. 여기 운전자가 이제 여기 건널목 앞에 딱 왔는데 띵동 띵동 소리 나는데 아직 차단기는 안 내려왔고 기차는 오는 게 안 보이니까 얼른 걸러가려고 그냥 팍 덤벼 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섰는데 철길 위에서 이게 털털거리니까 시동이 꺼져가지고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기차가 나타나면은 뭐 속도도 못 줄이고 그냥 대형 사고가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3분 빨리 가려다가 30년 먼저 아주 가버리는 이런 사고를 당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보다 중요한 거는 안전 제일로 실천해 주시고 속도보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부상당할 걸 감수하면서까지 그만큼 서두르야 될 만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수칙을 준수를 해주시는 거 당부드리고요. 또 우리 몸 상태, 우리 컨디션을 좀 좋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더 체력 관리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해서 일하는데 그런 이제 작은 다치는 사고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본받아야 할 선진기업의 문화 사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소개드리려고 준비한 요 사례는요. 슐저라고 하는 이제 그 스위스에 본적을 둔 글로벌 기업이에요. 여기는 이제 그 안전 문화를 지키는 게 아주 좀 이렇게 잘 자리가 잡혀가지고요. 꼭 어떤 안전수칙을 지키라고 말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사인만 주면은 이거 무슨 얘기구나. 이걸 알아듣고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체질이 그런 문화가 조성이 돼 있는 게 강점이에요. 그러고요. 이렇게 이제 직장에서도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집에 가서 가정에서도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거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셨죠? 이렇게 안전 문화가 자리가 잡히면은요, 굳이 뭔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없이 서로 웃으면서 말이 필요 없이 그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데요. 여기는 지금 현재 여기 이 여성분께서 여기다 차를 세우고 일로 건너가려고 하니까 우리 횡단보도로 건너갑시다. 이 회사 안에서도 이제 이렇게 횡단보도를 만들어 놓고 횡단보도를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횡단보도에 이렇게 이제 이를 향해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같이 건너가는데 여기 오는 차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이제 일단 멈춤을 해가지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이렇게 안전하게 건너가도록 이제 기다려주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 남성분이 이제 이렇게 현장으로 이동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그 사인을 줬는데 뭔가 하면은 이 안전화를 신고 이동하라는 거죠. 안전화를 신어야지 일반 구두를 신으면은 위험하다는 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 여성분이 이제 현장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그 웃으면서 사인을 줬어요. 뭔가 하면은 이 보안경을 쓰고 가시라. 요거 이제 그래서 보안경을 쓰고 가면서 고맙다고 이제 인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작업 현장에 가서 보니까 여기서 작업하는 분이 이 안전 덮개를 딱 덮고 작업을 하니까 당신 최고다.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당신이 최고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계단을 이동할 때는 이렇게 안전난간 손잡이를 분명히 쥐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여성분이 이렇게 또 폴더를 4개를 들고 가니까 이 4개를 들고 가면은 두 손으로 쥐고 가야 되고 두 손으로 들고 가면은 난간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 폴더 2개를 내가 덜어주겠다. 그래서 이제 2개를 한 손으로 들고 한 손은 이렇게 이제 난간을 쥐고 이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안전 수칙을 지키는 거예요.
그 안전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짐을 덜어준 거죠. 회의실에 딱 들어가니까 이 회의실에 이 전원 코드가 여기 꽂혀 있는데 이 전원 코드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전원 코드를 쑥 뽑아가지고요. 여기 회의실 가운데 있는 테이블에 전원 잭에다가 이걸 옮겨 꽂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제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무거운 박스를 이렇게 이제 여기로 들어 올리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거 박스를 들을 적에 이렇게 숙여가지고 이렇게 들면은 이 척추를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척추를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이 등뼈를 딱 일직선으로 등을 이렇게 딱 일직선으로 세워주고요. 엉덩이를 최대한 낮춘 상태에서 이렇게 손을 낮추고 다리의 힘으로 이렇게 일어나도록 이거를 들어 올리면은 이 척추를 안 다치고 안전하게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거를 여기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시범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요. 이렇게 현관에 양탄자가 이렇게 접혀 있으면 여기 걸려 넘어질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 접혀진 부분을 이렇게 이제 펼쳐주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 이제 퇴근하면서 자녀들을 이제 학교에서 태우고 가는데 뒷좌석에까지 이렇게 안전띠를 분명히 챙겨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보니까 집에도 현관에 양탄자 이게 접혀 있으니까 이건 이제 걸려 넘어질까봐 이걸 이렇게 이제 펼쳐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막내 아들이 여기 선반에 있는 과자를 내려 먹으려고 회전 의자를 여기 갖다 놓고 이제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데 회전 의자는요 사람이 올라가면은 이 움직여가지고 중심을 잃고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나가 바로 일어나가지고 그 회전 의자는 위험하다.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이 회전 의자는 확 밀쳐내 놓고 탄탄하게 3단 안전 디딤판을 딱 놓고 이걸 올라서도록 이렇게 동생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안전수칙을 지키는 게 생활화돼 있어가지고요.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이런 장면들을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안전 문화가 잘 실천되는 행복한 일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북대구 센터 가족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안전과 건강을 위한 체력 관리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는요, 골감소증, 골다공증 이런 거는 여자분들한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근데 사실은 남녀 모두 50대 이상이면 다 신경을 써서 대비를 해야 이런 이제 문제가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예, 잘 보셨죠? 이렇게 골감소증은 50대 이상이면 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그게 신경들을 안 써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골감소증과 골다공증 이렇게 이런 환자가 많이 나오나 하면은 이제 대개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폐경 후에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면서 뼈에 구멍이 송송 나는 골다공증 이런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남성분들은 왜 이런 증상이 오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음주 또 이제 흡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뼈가 이렇게 완전히 바람이 송송 들어갈 정도로다가 그 골다공증이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성분들은 이런 진단을 받으면은요,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남자분들은 치료받는 분이 10명 중에 8명은 치료를 안 받아요. 그리고요, 여기 그 남성들이 고관절 골절 같은 이제 그 환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유는 이런 치료는 안 받고 방치해두면서 활동은 또 과격한 활동을 또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고관절 골절 이런 이제 그 다치는 사람들이 남자가 여성에 비해서 1.4배로 더 높습니다. 40%더 높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관절 골절 이런 사고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칼슘을 좀 드셔야 되는데 칼슘 드시라면은 대개 이제 칼슘을 잘 이렇게 챙겨서 꼬박꼬박 매일 드는 분이 거의 또 안 계세요. 자, 잊어버리고 그래서 칼슘을 드시기 어려우면은 그 이제 멸치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 가루를 이제 그 국이나 찌개 같은 데 넣어서 이렇게 아예 드시면은 좀 이렇게 칼슘 섭취 보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를 또 꼭 챙겨 드시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비타민제를 꼭 이렇게 챙겨서 드시는 분이 별로 안 계세요. 그래서 비타민 D는 이제 또 햇빛을 좀 많이 쏘여가지고 이렇게 비타민 D를 충전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하여튼 저 뼈에 관련된 영양제를 좀 챙기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넘어져서 다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이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 움츠러들었던 몸이 또 요즘에 또 날씨가 추워지니까 점점 더 웅크리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갑자기 이동하려고 그러면은 꼭 넘어지고 다치고 이런 사고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좀 스트레칭을 열심히 이렇게 이제 실천을 해주시는 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또 따라 해봅시다. 손목 풀기. 틈나는들이 손목을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손목을, 네. 봉곡빌디 양태현 소장님, 손목 풀기. 네, 이렇게 손목을 좀 유연하게 이렇게 좀 풀어주시는 거. 작업 현장에 나가기 전에 이런 이제 손목 풀기 이런 작업을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발목 돌리기. 발목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발목을 이렇게 돌려주시면 발목이 유연해야 안 넘어지고 삐끗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이동할 수 있어요. 저 경비실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갑자기 순찰 돌러 나가면은 넘어지고 그러는 이유가 이런 발목을 좀 유연하게 풀어주는 거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손깍지를 이렇게 딱 끼고 앞으로 쫙 밀어주시고 위로 올려주시고 옆으로 반대쪽으로 뒤로 앞으로 이거를 손깍지 끼고 올리고서 이제 좌우 전후 이거를 해가지고 움직여 주시면은 이 몸 전체가 이렇게 유연해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요, 목 운동입니다. 목 운동. 이렇게 목 운동을 이렇게 돌려주시고, 자, 반대쪽으로도 돌려주시고, 이렇게 목을 유연하게 풀어주셔야만 목이 유연해야 머리에서 온몸으로 연결되는 신경계통이 잘 정보를 전송을 해주고 몸이 유연하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어깨 날개 운동, 깍지를 끼고요. 머리 뒤통수에 대고 팔꿈치를 최대한 뒤로 밀어주세요. 팔꿈치를 최대한 뒤로 보내주시면 이렇게 뒤로 밀어주고서 10초를 유지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고요. 이거를 5번 정도 반복을 하시면은 이 어깨 쭉지와 등줄기가 완전 유연하고 시원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리 아치 운동이에요. 두 손을 허리에다 대고요. 허리를 최대한 뒤로 젖혀주세요. 자, 이렇게 최대한 뒤로 젖히는 거를 5번 정도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허리가 유연해져 가지고요. 중심을 잡고 반사신경이 이렇게 이제 다 민감해져 가지고요.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못 잡고 그냥 막 넘어지고 굴러 떨어지고 이런 거 안 하고 좀 중심을 잡고 이렇게 바르게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몸 상태를 좋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트레칭도 열심히 하고 체력 관리도 열심히 하시면 이 체력은 국력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많이 따는 나라들이 대개 신체 건강하고 체력이 좋으니까 경제도 성장하고 나라가 희망이 있고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못하고 전부 다 체력이 형편없는 나라는 희망이 없고요. 환자가 많으면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은 국력. 또 우리 KDF에서 소속 모든 구성원들이 다 체력 관리를 잘 해주시면은 체력은 기업의 힘이 되고요. 또 기업이 힘껏 성장해 갈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죠.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가족들의 힘이 됩니다. 체력 관리를 잘해서 식구 수대로 건강하면 가족이 다 같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장하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식구들 수대로 그냥 아파서 골골골골 하면은 그 집은 희망이 없고요.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체력 관리 적극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게 돼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면은요, 마음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게 돼 있어요. 제가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서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의 전화 상담 봉사하면서 만났던 그 상담 요청자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몸이 한 군데 병이 들면은 몸만 병드는 게 아니라 마음도 병들고 정신도 병들어서 괜히 소외감 느끼고 외롭고 삐지고 그냥 혼자 세상을 원망하고 막 죽고 싶다 그러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 중에 아주 훌륭한 또 대통령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대통령은요, 그 선거운동 할 적에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을 빌릴 수 없지 않냐. 내가 아침마다 조깅해가지고 체력이 충분하다. 이 대통령도 체력이 있어야 하는 거다. 그리고 그 이제 저 똑똑한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장관 자리 맡기고 비서실장 비서 맡기고 하면은
전부 이제 나라 살림을 잘 해나갈 수 있고, 대통령은 건강해야 된다. 대통령이 아파서 골골골골 하면은 국가적인 걱정거리다. 그 얘기 하셔가지고 이제 이분이 대통령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몸이 체력이 충분해야 대통령도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전한 일터가 행복한 일터가 됩니다.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안전사고 없는 그런 행복한 일터.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또 긍정의 에너지가 넘쳐야 됩니다. 우리 북대구 센터 강경모 센터장님은 늘 보면은 긍정과 열정의 에너지가 막 이렇게 솟아오릅니다. 그래가지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긍정의 에너지를 충분히 받아와가지고 우리 좀 어렵지만 한번 해봅시다. 해보자.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직장 일이 재미있고 행복한 일터가 되는 거예요. 아예 그냥 미리부터 포기하고, 에이, 해봤자 힘들어. 뭐, 그냥 대충 하고 그냥 꼴찌나 면하지 뭐 이렇게 해서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긍정 에너지가 넘치는 우리 북대구 센터가 되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예. 그리고요, 또 행복한 일터가 되기 위해서는요, 섬기는 협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팀워크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서로 먼저 돕고 서로 먼저 섬기는 게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돕고 팀워크가 잘 돼야 되고요. 뭐니 뭐니 해도 이게 행복한 일터가 되는 출발점은요, 이렇게 저처럼 환하게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대화하고 서로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일해나가는 게 출발점이에요. 이게 환하게 웃는 얼굴로다가 서로 인사하고 희망의 대화를 하고 친절한 대화를 해야지. 이렇게 이제 웃는 얼굴이 아니고요. 괜히 인상 쓰고 찡그리고 소외감 느끼고 막 짜증내고 남 욕하고 막 원망하고 막 이러면은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분들한테까지 전부 다 부담 주고 스트레스 주고 다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일터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로 먼저 인사하시고 또 이렇게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시고 긍정의 에너지를, 행복의 에너지를, 행복의 바이러스를 주변에 많이 전달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공부했는데요.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KDF에서 가족 모두, 그리고 우리 북대구 센터 가족 모두의 건강과 안전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부 이렇게 적극 호응해 주시고 이렇게 일찍 또 참여해서 전부 집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 끝나면은요, 제가 이제 이렇게 몇몇 분들한테 이렇게 설문서를 좀 보내드릴 거예요. 설문서 받으신 분은 잘 읽어보시고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회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저하고 만났으니까 우리 북대구 센터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뭐 음수고 해제하셔도 되고요. 네. 자, 제가 북대구 센터 화이팅 하면은 화이팅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북대구 센터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최고 하겠습니다. 북대구 센터 최고예요. 제가 북대구 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북대구 센터 최고! 최고!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강경모 센터장님께 예, 말씀 예, 넘겨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네. 예, 교수님. 네. 오늘 그 안전에 관한 좋은 말씀 아주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교수님, 아까 저 사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수님 좋은 강의 덕분에 이제 저희들 올 한 해도 안전사고 한 건 없이 무사히 이제 아마 다 넘겼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북대구 센터 안전사고 없이 또 무사히 넘어가도록 저희들도 기원하고 또 약속을 드릴 것이며, 또 교수님 새해도 내년에도 또 건강하시고 또 내년에 또 더 좋은 강의로, 그리고 또 더 안전사고 없이 활기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항상 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래야 또 북대구 내년에 센터. 또 좋은 말씀 또 저희들 자주 듣죠. 네, 감사합니다. 예. 북대구 센터 가족 사랑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바쁘시니까 얼른 마무리할게요.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